네,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지원금 이야기가 다시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칩스법,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 지원금을 조만간 지급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시장에 전달됐을까요? 네, 이게 이제 외신에 의해서 보도가 된 거고, 그 전에 이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네. 미국 내에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이런 명목으로 세제 혜택과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이제 골자고요. 이게 재작년 8월이었습니다. 2022년 8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면서 발효가 됐습니다. 역시 중국과의 어떤 반도체 관련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이제 미국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기 위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성격의 법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미국의 제조업 부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활을 외치면서 탄생한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수혜를 받느냐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이제 텍사스에 이제 추가 파운드리 공정을 투자를 하고 짓고 있는 과정인 가운데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1년 반이 넘었잖아요. 않고 있어서 이게 언제 지급되나 이제 사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근시일 내에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에게 칩스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다, 지급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시점까지도 뭐 나왔어요. 이제 3월 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3월 전후로 해서 미국 대선 릴레이가 본격 시작되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아마 이 보조금 지급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네. 보도였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텍사스에 173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 공정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생산 시점이 원래 올해 말이었는데 네. 내년으로 연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그렇고 이제 TSMC도 52주 신고가 경신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게 요 내용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뭐 TSMC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대만에 집중되어 있는 선단 공정을 전부 미국에 지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뭐 선단 공정의 일부, 그다음에 그 다음 뭐 차선 공정의 한 뭐 두 번째 정도를 아마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TSMC도 마찬가지로 애리조나에 짓던 공장을 짓지 않고 저렇게 버팅기고 있는 이유가 보조금이 안 나와서거든요. 그다음에 알파경제 취재를 10월 달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데 보조금 협상이 되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알파경제 그 특파원의 취재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살펴본다면 지금 보조금만 지급이 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장을 올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삼성전자는 TSMC와는 조금 다르게 선단 공정을 평택과 테일러 공장에 동시에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4나노 정도는 이제 수율을 거의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그런 공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계속 얘기만 흘러나왔던 AMD나 엔비디아 쪽의 추가적인 수주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 자꾸 뭐 3나노 얘기들 하시는데 지금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건 애플에 들어가는 정말 일부 칩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뭐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4나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4나노 공장이 뭐 테일러 쪽에 출발이 되고 퀼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년부터 일정 부분의 물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비메모리 쪽에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HBM 관련주들만 올랐다면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시장의 매기가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생겼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조금이 풀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언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만약에 뭐 소문에서 뉴스에 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급됐을 때 관련된 기업들 기대감이 올랐던 기업들이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 쪽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뭔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 어느 쪽일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지원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지원금이 공짜냐라는 부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내용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뭐 칩스법도 그렇고 미국 가서 공장을 짓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전부터 나왔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 미국에서 제조를 하라, 메이드 인 USA를 하라. 요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나온 건데 그 전에 그러면은 왜 TSMC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안 지었냐? 이 부분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미국에서 제조 공장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보다도 이제 노동 환경도 좀 더 빡빡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은 뭐 칼퇴도 매일매일 해야 되고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첨단 공장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는 이 근무가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의 근무 시간, 근무 형태에서도 이게 좀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는 실제로 많은 이제 첨단 제조 공장들이 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시아가 제조에는 효율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미국에다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했던 거고 맨 처음에 보조금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된 거는 보조금을 줄 테니 너네의 기술을 우리한테 공개하라였습니다.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도 TSMC가 어찌 보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 부분이 지금 좀 무마된 상황이거든요. 공짜로 주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 원해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여기 좀 공장을 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어찌 보면은 이원 생산을 하는 거죠. 미국에 필요한 반도체는 그쪽에서 만들겠다. 대신에 네. 글로벌에 필요한 반도체는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과 정치 그리고는 거기에 얽혀 있는 많은 협상의 과제로서 보시는 게 맞지. 이걸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고 오히려 좀 더 반도체의 사이클, 이 시클리컬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테이버의 고민, 반도체 시클리컬 쪽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나요? 일단은 국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리가 올해 여름에 이게 증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증산을 하는 이 과정에서 디램 가격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바대로 순조롭게 반등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경기 침체가 오면은 분명히 아이폰 판매는 줄어들 거고요. 네. 갤럭시의 판매는 줄어들 거고 PC의 판매도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낸드도 마찬가지고 디램도 마찬가지고 판가가 생각보다 상승하는 속도가 느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죠. 흑자 전환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흑자가 더 커져야 되는데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AI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이제 테슬라가 관련돼서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테슬라 AI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도체가 또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고 2024년, 2025년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AI에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고 AI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당당히 밸류체인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는 좀 걱정이 되고 네. 하이닉스는 HBM으로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구별되는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재영 교수님, 오늘 반도체주의 상승과 네. 하락의 흐름 어떻게 좀 엇갈리고 있는지 좀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죠. 명쾌하게 정리가 될진 잘 모르겠는데 해주세요. 네. 어쨌든 좀 대형주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근데 대부분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그쵸.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보조금은 원래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 이슈를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거는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을 좀 늦게 받는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린 돈을 받고 나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튀지 않을까 이런 아무리 관점. 돈 없어서 공장 못 지은 건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네. 어쨌든 우리가 지을 때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가느냐 안 받아가느냐는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가 지금 이제 어떠한 작년 2분기를 바닥으로 지금 기울기를 좀 꼭지점을 찍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지금 시장에서 반영은 이미 선반영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향후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져야 반도체 쪽에서의 업턴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난다고 해서 반도체 업턴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단기적으로 좀 나름대로의 호재성으로 그래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때까지 좀 반도체 투심을 지키는 데는 나름대로의 조금 지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긍정 뉴스로 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질문을 제가 테이버 고수한테 하면 테이버 고수는 저한테 화내잖아요. 저요? 저는 하면서. 화내는 게 아니고 네. 오늘 오르는 게 일단은 반도체 장비주 전체를 놓고 보셨을 때 업종 기준으로 하락이 훨씬 많습니다. 네.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공통점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장은 엉망이죠. 엉망인 엉망인 이유는 중에서도 뭔가를 딱 집어내는 게 그게 전문가의 영역 아닙니까? 저 전문가 아닙니다. 일단 엉망인 이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살 종목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그쵸. 이 부담스러움의 끝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내일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있을 FMC,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금요일 새벽에 발표될 애플의 실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마소의 실적이 1순위, 그리고는 애플의 실적이 2순위일 것이다. 그리고는 그 부분을 보고 나스닥 혹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혹은 우리 반도체라고 하는 전 세계 주식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달러 인덱스도 다 이걸 보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갈 만한 종목이 없는 장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 매도가 좀 아주 좀 좁은 박스권 혹은 좀 우리가 평소 때 뭐 잘 모르던 종목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저희가 5위에서 다뤘던 주제와 반도체주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조정이 이게 일맥상통한 뭔가 있나, 연결고리가 있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PBR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 살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기가 살짝 쏠리는 가운데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주들은 수급이 좀 빠져나가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했는데 이거 어떻게 틀린 생각입니까? 네, 뭐 일단 좀 알겠습니다. 틀린 생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이야기, 지원법 관련해서는 너무나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이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반도체주들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상승을 함께 이어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종효 고수입니다. 반도체 균형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손석호 고수는 삼성 없이는 칩스법도 없다. 하청환 고수 오래 기다린 보조금 이슈, 지수 상승 백기사 효과를 할 것이다. 테이버 고수 보조금은 보조일 뿐 사이클에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